40대 미혼 여성이고요. 영어 강사였대요. 근데 영어 실력이 많이 도태됐다고. 그렇죠. 안 쓰면 도태되는 거니까. 친구들도 제 앞에서 오히려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오히려 훈계를 해준대요, 자기한테. 아무리 쉬어도 기본 가닥이 내가 그나마 그들보다 나은데 나한테 함부로 영어 공부에 대해서 훈계하고 그런 게 너무 싫고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나에 대한 후회도 좀 있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40의 미혼인데 영어 강사를 하다가 그만두었고 그만둔 지 한 3, 4년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집에 치매 어머니하고 함께 사셔가지고, 코로나로 직장도 잃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제 곁에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렇대요. 너무 지쳤대요. 자기 성격이 INTP. 자꾸 요즘 이거 밝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이거 안 믿어요. 저는 이런 성향 분석 같은 거를 보면 참조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장점을 살리라는 거지 이거의 어떤 장단점이 나하고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성향 분석이 INTP 저랑 한 글자만 다르네요. 예, 저도 찾아봤거든요. 하도 얘기하시길래. 한국 사회하고 안 맞는 건지, 선생님 외국을 나가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 또 외국. 자, 일단 저는 이거 검사해봤는데 저도 아마 할 때마다 바뀌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때마다 바뀔 거라고. 예, 그런데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의외로 ISTP 백과사전형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성적인, 그러니까 E가 외향적인 거고 I로 시작하면 내성적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동시에 내성적이기도 하고 외향적이기도 해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름은 마음에 드네요. 백과사전형. 예, 제가 좀 자팍다식한 걸 좋아하긴 해요.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 인생하고 그렇게 이렇게 딱 맞추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접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인의 단점을 더 의식하실 수가 있어요.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런 성향 분석이 단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단점을. 자, 다른 얘기였고요.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저는 치매 어머니랑 함께 사셔라고 했는데 40대 미혼이시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머니를 보살피는 혼자서 그게 본인한테도 힘들지만 어머니한테도 매우 힘드세요. 왜 그러냐면 따님이 물론 열심히 보살펴 주시겠지만 사실 구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짜증나고 구박하고 말 안 통하고 그래서 또래분들과 같이 계시는 게 오히려 어머니는 행복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상황이나 본인의 판단, 본인의 성향, 뭐 양심, 뭐 이런 문제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라면 어머니를 좀 좋은 요양원에 모셔서 어머니가 또래분들과 이분도 했던 말도 하고 이분도 했던 말도 하고 그러면서 두 분은 대화가 되시거든요, 또래분들은. 우리는 일반인들은 대화가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살갑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그 시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돈을 좀 더 벌어서 어머니를 좀 자주 찾아뵙고 좋은 시설에 모시고 차라리 그런 편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조언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본인이 지금 익스큐즈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익스큐즈가 없으면 본인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절박감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모든 게 힘들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혼자 남으면 본인한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시간만 남거든요. 이제는 익스큐즈가 없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뭘 변명으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아갈 길을 찾아보시는데 시간과 이제 노력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영어 강사분들, 특히 강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특집 방송으로 나왔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강사분들이 평균 수입이 250에서 지금 20만 원이 됐대요. 이런 특집 방송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과외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온라인의 활동들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 그런 걸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 사이트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시면 방법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비대면 시대에 오면서 영어 강사분들이 새로운 이제 무대를 많이 옮기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느냐, 40대 미혼에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민을 가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가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민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논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몇 달이라도 가서 경험을 해보시면서 거기서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시티홀에 가면 런던에 시티홀에 가면 20분씩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 그거를 거의 매일 상담을 신청해서 그 이제 이민이나 그런 쪽의 전문가 분들을 20분씩 매일 상담을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민도 쉽지 않고요. 한국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쉽지 않은가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쪽은 경험이 있는 거고 한쪽은 아예 경험이 없는 거라면 이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직접 몇 달이라도 경험을 해보시고 이 경험이란 것도 소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한인회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스티홀도 쫓아다니고 이민 프로그램도 쫓아다니고 이러는 적극성이 있는 분이 가서 경험을 하셔야지 몇 달 돈 쓰고 오는 건 경험이 아니고요. 예, 이런 쪽으로.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머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민을 나가실 거라면, 나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3달이면 3달 돈을 쓰다 오는 게 아니라, 뭐, 한인회부터, 이민사회부터, 이민 프로그램부터 뭘 알아볼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몇 달 정도 경험을 좀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